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17년차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은퇴나 노후 준비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처럼 나는 지극히 평범하고 또 이렇다 할 재능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직장인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알고 계시듯이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 이직한 지금의 회사에 17년째 근무 중인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늦은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께 딱히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아서 10년 전에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희 남편과 제가 저축한 금액 안에서 집을 얻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였고 또 아파트가 아닌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신혼집을 시작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성실히 모았다고 생각은 했는데 10년 전에도 신혼집으로 아파트 전세를 얻는 건 저한테는 언감생심이었죠. 그렇게 신혼 1년차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지냈었는데 그러다 저희 아이가 태어나게 됐고 그제서야 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벌이가 축복이긴 하지만 생각 없이 쓰다 보면 오히려 외벌이보다 더 월급 관리가 안 된다는 걸 신혼 1년 차쯤에 카드 내역을 보고 느낀 것 같아요. 저희가 월급으로 번 돈하고 지출한 카드 내역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건지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딱히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첫 전셋집은 오피스텔. 그럼 그 다음 전셋집은 구축, 아파트 전세라도 얻었으면 좋았겠지만 실상은 주상복합 아파트 전세로 옮겼어요. 그 이유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성비였죠. 주상복합 아파트에 빌트인 가전, 가구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추가 비용이 필요 없어서이기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 전세로 갈 형편이 안 됐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두 번째 전셋집에서 생활을 하던 중에 우연히 저희가 거주 중인 아파트 건설사에서 미분양 세대 몇 개를 정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게 정확히는 아파트도 악성 재고라는 게 있는데 분양을 한 후에 남아있던 건설사의 소규모 미분양 세대 몇 개를 마침 저희가 그 아파트에 거주 중인 타이밍에 싼 값에 분양을 하겠다고 공지를 낸 거였고 저희 부부가 인사성 하나는 밝았던 탓에 아파트 매매 관련한 고급 정보를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명도 소송이 걸려 있어서 모두가 기피했던 매물 하나를 시세 대비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첫 자가주택을 저희가 2016년도에 매수를 했는데 주상복합 아파트라서 그랬는지 저렴하게 매수하는 것과는 별개로 저희 주변 지인들의 매수 후기는 반반으로 갈렸어요. 거주주택이니까 싸게 잘 샀다 라는 친구들이 있었고 어차피 목돈 주고 사는 건데 대출 좀 받아서 좀 더 번듯한 일반 아파트 사지 그랬냐, 주상복합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의견이 좀 극명하게 갈렸었는데 그런데 혹시 2016년이 어떤 해였는지 기억나세요? 물론 그때는 저도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2016년도는 아파트 최저점,
아파트 상승 초입이었던 시기였어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을 해도 집값이 올라가는 걸 따라갈 수 없다는 걸 몸소 느꼈을 때가 바로 이때였는데요. 그리고 왜 그렇게 부자들이 번 돈을 자본시장에 태우라고 했는지, 왜 자본이 자본을 벌어들이는 그런 구조를 만들라고 했는지를 깨달았던 때가 바로 이 부동산 폭등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뭐야, 누가 아파트 매수 후기 알려달라고 그랬나? 지금 주성복합으로 돈 벌었다고 자랑하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 번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때 자기계발서나 재테크 책에서 매번 읽었던 법칙 하나를 처음으로 체득했어요.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크게 와닿지 않았던 자산의 기본 법칙. 근로소득을 반드시 자산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 말이에요. 운 좋게 타이밍이 맞아서 아파트로 시세차익 좀 내서 돈 좀 벌었다는 얘기를 뭐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제 말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그냥 운이 좋았던 평범한 직장인인데 그게 우연이든 혹은 의도했든 자본소득으로 제 소득을 옮겨놨었기 때문에 제 자산이 늘어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평범한 저 같은 직장인도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성실하게 월급을 저축만 해서는 거주할 집을 쉽게 매수하기 어렵다는 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월급만으로 저축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전제 조건은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는 것. 그게 가장 첫 번째지만 또 반드시 저축을 통해서 투자를 시작하고 내가 번 돈의 일부는 자본시장에 옮겨놔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 덕분에 잠실에 실거주할 주택을 매수할 수 있었고 열심히 저축한 나머지 돈은 노후를 위해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똑같은 출발선 혹은 저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시작한 친구들도 주변에 많았지만 직장 생활을 20년 넘게 꾸준히 해오고 있는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 어느새 제 뒤쪽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있는 걸 느껴요. 물론 가치관의 차이도 있지만 저처럼 돈에 관심이 많고 지금보다 조금 더 안락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오늘부터 무조건 저축한 돈의 일부를 작게라도 자산에 옮겨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번 돈의 일부는 반드시 자본시장에 태운다. 어떠세요? 이제 뭐라도 좀 해볼 마음이 생기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쉽게 연금저축펀드 계좌 하나만 일단 개설해 보세요. 그리고 큰 돈이 아닌 단 10,000원만이라도 이체시켜 보시고 그 안에서 정말 단 한 주라도 매수해 보세요. 그렇게 한 주, 한 달, 2달이 지나게 되면 조금씩 변화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1억, 연금저축펀드든 뭐 일반 통장에서든 1억 원이 갖는 돈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